한동TV와 한반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일 광주에서는 해괴한 사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 측근 최고위원 90명이 화면 앞에 나와서 국민께 사죄합니다 하며 머리 숙여 4차례나 절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재명 대표와 그 민주당 최고 간부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오늘은 김용균 포럼 상임대표, 정영근 전 의원님, 그리고 포럼 대변인 이승구 대변인과 함께 40 총선 무엇이 뭔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원창입니다. 먼저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장안 화제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정 대표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을 정청래 지역구에 사실상 내세우겠다는 발표를 했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청래 이건 어떤 분입니까? 마포에 어려서만 3선을 하고 지금 사실상 민주당의 2인자로서 이재명을 강력하게 떠받치는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마포 지역구가 탄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 오라 이렇게 큰 소리 하고 있는 분인데 이 정청래를 꺾는 것이 굉장히 이번 총선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공천의 명분과 가치를 지금까지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국정을 물러나게 한 소위 운동권 건달 세력, 정치 세력을 일소하겠다고 하면서 그 1호로 이 김경률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김경률 가령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은 굉장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에서 아버지는 노가다 출신으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하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고등학교에서 거의 꼴찌 비슷한 성적을 하니까 아버지가 너 그런 학교 그만두라. 아버지를 굉장히 따르는 김경률은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도중에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해서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이화여대 여학생과 연애를 했습니다. 근데 내세울 길이 없으니까 이화여대생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지금 그 상황으로 우리 집에 와서 쫓겨난다. 회계사 공부라도 하나 해라. 이 말을 듣고 수학에 제일 자신이 없던 김경률 대표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다 생각하고 불출주에 공부해서 공인회계사를 3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기도 놀라고 주변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유명한 참여연대에서 일해서 참여연대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권력과 결탁한 대기업 집단이라든지 큰 문제 있는 그러한 비리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뉴스타 사건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명박 다스 사건 이런 것 전부 다 그분의 손입니다. 참여연대에서 금융위원장 공동대표를 20년간 여기만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완전히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은 조국 사건이 한참 명의를 떨칠 때 조국 백서 사건에 대항해서 조국 흑서 사건을 써가지고 유명했는데 이분이 그 뒤로 민주당의 그 온갖 비리와 추잡한 것을 보고는
그 방치할 수 없다 해서 그때부터 이분이 민주당을 비판하고 민주당 정치 건달 세력을 비판하는 그런 분입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 국민의힘이 또 과장해서 말하면 그 비집단 야당과 싸운 온갖 힘보다도 이분이 한 힘이, 이분이 한 일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시대 상황에 굉장히 좀 걸맞는 그런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보석을 다시 해야 할까요? 네, 지금 이 김경률 의원 문제를 생각하면서 또 4.10 총선을 생각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김경률 위원의 그 인터뷰 내용이나 발표를 보면 내가 마포원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런 출마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누구의 압력도 받은 일이 없고 어떤 위압이 없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그 심경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이것을 좀 심층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지고 그 변화된 심경을 다시 용기를 줘서 돌리고 설득하고 해서 김경률 위원이 다시 마포을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마포을이라는 게 수도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 바로 옆에 있는 지역구 아닙니까? 여기에 옛날에 그 여당의 이 박주선 의원이 국회의원을 하던 데입니다. 그런데 세 번 내리 이렇게 패배를 하고 하는 것은 뭔가 적절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괜찮은 후보를 얻었다면 이런 그 좋은 후보를 반드시 내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여당이 필승할 수 있는 길을 걷지 않으면 앞으로 만일 이번에 국회를 놓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이 야당에서는 이 6공화국을 폐쇄시키고 7공화국으로 가면서 나라가 아주 어지럽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하고 이 국민을 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새로운 인재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 인재가 투쟁을 하고 전국에서 힘을 얻고 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 김경률 후보가 도저히 내가 용기가 없고 나갈 자신이 없다는 걸 판단이 설 때는 김경률 후보와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김경률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인재를 찾아서 이 마포을에서 반드시 이번에 당선이 되도록 해야 이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단초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총선의 스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할 만큼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데요. 한동훈은 지금 도대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나요? 이승우 대변인이 보시기에?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젊은 층으로부터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모임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일이 지금 관여를 하면서 선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일을 잘 해나가신다면 다음 선거는 분명히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방문하는 곳곳마다 한동훈을 연호하면서 인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해야 할
또 청구가 또 있을 텐데요. 공천을 문제를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586을 청산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떠한 공천 기준을 세우고 있나요? 지금 보도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당선 위주, 말하자면 경쟁력이 있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갖다가 위주로 공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정치가 저 하더라도 떨어지면 그만입니다. 선거라는 거는. 그래서 당선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그 젊은 행정관들을 많이 내보내는 것 같은데 대통령 의 뜻과 다른 것 같아요. 행정관들에 대한 이런 후보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역대 총선에서 저는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공천을 잘한 분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사람들, 그 지역의 출신들이나 유명 인사들을 전부 대입해가지고 3번, 4번씩 해서 이기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공천했습니다. 그때 이재호, 김문수, 홍준표 이런 사람들 17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공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는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선거를 직접 뛰어본 경험은 없는 분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산의 북강서갑에 서병수 의원을, 양산을 김태호 의원을 이렇게 해서 출마 권유를 하고 있는데 소위 일본의 낙하소네가 한 자객 공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김기현 전 대표도 출마하지 말라는 그런 종용의 반기를 들고 있고 이 두 분도 과연 수락할지 의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다가 지금 소위 행정관이라는 건 뭡니까? 청와대에 일종의 하위직 신분은뿐인데 이런 분들 총망라해가지고 전부 20여 명 이상을 나오라는데 그분들은 기존에 있는 영남의 소위 양지 이런 것만 찾아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하겠지만 정리하겠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천 과정에서 아까 우리 이성구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상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자기 생각과 자기 전략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용산에서는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생각을 펴나갈 수 있도록 그분에게 힘과 모든 권한을 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관들이 대거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현실인데 다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대통령실에 이렇게 20-30명의 행정관이 바로 빠져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현재 그 이전에도 대통령실에 각종의 민원이라든지 국민들이 원하는 그 의사소통을 원했지만 그 제대로 대통령께 전달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그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총선을 앞두고 행정관들이 이렇게 많이 나갔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조직을 제대로 유지를 하면서 필요한 메시지를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그것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총선 기간 동안에도 대통령실은 완전히 100%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하자가 생기면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실의 참모진을 다시 한번 점검해가지고 확실한 체제, 확실한 효율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청원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민주당은 이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온갖 사수를 다 벌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번 총선에 도입한 준연동제 선거인데요. 스스로가 국민한테 잘못했다고 사죄할 만큼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왜 이 연동제가 도입됐는가를 채 알지도 못한 채 투표를 해야만 합니다. 투표장에 가시면은 지난번 총선과 같이 48.2m에 이르는 긴 투표용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성 정당이 총망라를 할 것인데요. 조국 전 장관이 내세우는 신당,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내세우는 검찰 독재 해체당,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만한 유성 정당들이 난립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어떤 정당에 표를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노리는 것은 이러한 유성 정당들을 많이 만들어서 선거가 끝난 뒤에 모두가 다 민주당으로 흡수시키기 위한 작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일당 의회 독재를 다시 한번 실시를 해서 국민을 포탄에 빠뜨리고 정권을 무능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술책입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우리 유권자들은 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나홀로 공당이 아닌 개인 사당화된 민주당을 이끌고 이 총선에 임하는 그 의미를 잘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선거에 임하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공천을 해야 할 것인지 공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당선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공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 전략 공천이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은 어디까지나 당선 위주의 기준을 두고 선정하면은 큰 잘못이었고 4.10 선거를 갖다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좀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객 공천은 꼭 떨어뜨려야 할 상대방의 낙선시켜야 할 사람을 대상으로 중량급이나 국민에게 인기가 있거나 명망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낙선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전략공천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은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대기만 뽑아도 될 수 있는 강남 지역이라든지 또 영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야말로 새 사람, 신선한 사람, 젊은 층 이런 것을 사람들을 갖다 공천을 하고 흠지, 어려운데 이런 데는 그야말로 중량 있고 무게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이기는 이러한 아주 세밀한 공천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느냐 하는 엄연한 과제가 걸려있는 선거입니다. 어떤 정당이 이 나라를 위한 정당인지, 어떤 후보가 이 나라를 위한 후보인지를
잘 판가름하셔서 선거에서 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 주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